예, 간단하게 NCC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럼 이제 제가 포뮬레이션했던 문제를 이제 스코프를 정리하고, 그럼 각 구체적인 수학적 모델과 예제 문제를 통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매진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NCC 공장이라는 게 납사 크래킹 센터를 말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화학적 공장으로 하나고, 기본적으로 납사를 이제 주 원료로 하여 퍼니스를 통해서 크래킹하고 그것을 컨칭과 컴프레스 공정과 디스틸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석유화학의 중요한 원료가 되는 에틸렌이라든가 프로펠린을 생성하는 중요한 공장입니다. 이런 공장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규모가 지금 592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나라 화학 공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NCC 공장이 지금 현재 비즈니스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납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8월 가격이 한 $600 정도 했는데요. 지금 2월에 926달러, 지금 오늘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매일경제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 내용이 천면이 이제 원유 가격 상승으로 납사 가격이 $968까지 상승하였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NCC 공장들이 이윤 추구에 큰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NCC 공장에서 납사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에틸렌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그 이윤 마진을 이제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NCC 공장이 중동이라든가 중국에서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경쟁이 이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 결과 에틸렌 가격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는 바에 비해서 납사 가격이 많이 상승해가지고 마진 수율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공정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PSA 공정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이윤을 동일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게 결론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NCC 공장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면은 피스탁 마켓에서 납사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이제 NCC 공장을 통해서 생산해서 프로덕션 마켓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이제 결국 우리가 최적화할 수 있는 요인이 이제 세 군데가 존재하는데, 프로덕션 마켓의 디맨드에 빠르게 대응해가지고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있는 제품을 파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값싼 피드스탁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NCC 공정 자체를 최적화해가지고 각 윤율별로의 이피션시를 높여서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프로덕션 마켓을 예측한다는 게 마켓 측면에서 프로덕션 마켓을 예측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그 마켓에서 공정을 이렇게 빠르게 수율을 조정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플랜트 프로세스에서 유닛 이피션시를 이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현장하고 이제 계속 좀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오퍼레이터 분들이 이런 이피션시라든가 공정 컨트롤 어떤 특정 부분을 만지는 것을 되게 이제 보수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준다는 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그러나 그런 걸 손대지 않으면서도 공정을 통해서 어떤 수익, 이윤 확보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생각했는데, 그러면 피스 마켓 부분과 마켓에 대한 그걸 저장 탱크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하면은 쉽게 그 뒷부분에 퍼니스 뒷부분부터 복잡한 NCC 공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이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NCC라는 게 오일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이제 각 회사별로 나오는 회사들별로 종류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NCC 납사가 다양한 종류의 납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공장마다 나오는 납사의 성상이 다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격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고, 가격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납사 타입보다 가격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납사 자체가 성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운영하는 공장이 납사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제 공정보다 더 이렇게 납사 공장은 퍼니스를 통해서 크래킹하는 과정이 좀 더 이제 많은 컨트롤이 필요하고, 각 공장마다 공장이 유닛 설치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서의 세팅이 달라가지고 필요한 납사 성상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납사 성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정제 공장에 관련 여러 가지 연구는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제 공장에 관한 이런 피스타 매니지먼트, 탱크 매니지먼트 문제들은 이제까지 다루지 않은 부분이 정확히 뭐냐면,
그 전문의 그 세부적인 그 스케줄링에 대한 초점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각 피드스탁을 공장의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어떤 종류를 가져와야 되냐는 문제는 현재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다룸으로써 공정 최적화, 그러니까 NCC 공장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이 본연으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납사 공장에서 다양한 이제 납사 공구분들이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납사 종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거를 주로 이제 배셀을 통해서 NCG 공장의 부두로 오게 되고 그 부두에서 받은 납사를 스토리 탱크에서 저장하게 됩니다. 스토리 저장한 후에 사식 탱크를 거쳐서 퍼니스에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 공정을 최적화하면 좋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퍼니스 이후에 그런 문제들은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가 상당히 그 러닝리티가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했냐면 퍼니스 안에 들어가는 납사의 프로퍼티는 그 공장마다 공장이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사 퍼니스가 요구하는 납사의 프로퍼티 영역이 정확히 정의하고 그리고 퍼니스가 요구하는 납사의 디맨드가 정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어떤 일정한 그런 요구 조건이 있을 때 탱크 매니지먼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납사 서플라이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것들을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초점이 뒀습니다. 그러니까 납사 서플라이들이 이게 또 두 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보면은 납사 구매는 본사 영업팀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납사를 사용해서 납사를 만드는 것은 각 지방에 있는 공장들에서 납사를 가지고 생산했는데요. 분명히 다른 두 그룹 사이에 또 의견충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영업팀에서는 본사 전체 영업을 위해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납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납사 구매의 그런 납사 프로퍼티가 이 현재 공장이 맞는지 않은 거는 생산팀에서는 또 그게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룹에서의 의견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도 이 방법을 통하는데 그런 싼 납사를 구매하면서도 그 납사 프로퍼티가 탱크 매니지먼트라는 버퍼를 통해서 어떤 특정 영역의 납사 프로퍼티를 그러니까 퍼니스가 요구하는 납사 프로퍼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이제 초점 맞추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제시하는 수학적 모델은 어떻게 납사 딜리버리의 타임과 양을 이제 결정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납사의 타입, 그러니까 어떤 납사를 구입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납사를 이제 퍼니스에 들어간 납사의 특정 프로퍼티를 맞추기 위해서 탱크 매니지 스케줄링을 이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하면서 몇 가지 가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탱크 납사를 실어오는 양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납사에서 배를 실어오면 배가 10,000톤을 실 수 있는데 5,000톤 싣거나 7,000톤 싣지 않고 무조건 풀로 10,000톤을 실 수 있는 배면 무조건 10,000톤을 싣고 26,000톤을 실 수 있으면 26,000톤을 실 수 있다고 문제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하루에 그러니까 납사를 실는 뱃살이 한 번 이상 들어올 수 없다. 이거는 보통 이제 제가 실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봤는데 거의 그런 일은 1년에 거의 없는, 1년 스케줄이 배가 되는 스케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 배가 들어오고요. 그런 과정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언로딩 하는데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가지고 저장 탱크까지 부두에서 이제 언로딩 하는데 펌프의 성능이 충분해서 배가 들어오면 그 하루 안에 배에 납사를 다 실어낼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정보로서 납사 디맨드, 그러니까 퍼니스에 요구하는 납사 디맨드를 일정하고 각각의 태정 탱크에서의 옵티마이저 스케줄을 잡는 시발점에서의 납사 프로퍼티와 납사 양은 결정됐다고, 그러니까 주어졌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납사의 서프라이 납사 프로퍼티는 스케줄이 한 기간 동안에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모델은 디스크리트 타임 리프레젠터를 사용한 스케줄 모델이고요. 옵셋 펑션은 퍼케이스 코스트, 그러니까 납사의 구매 비용과 납사를 언로링하는 코스트, 그럼 이제 부두에서 스토리 탱크로 이송하는 데 드는 비용, 그 다음 이제 스토리 탱크에서 차지 탱크로 이송하는 비용을 부분을 그분과 그다음 스토리 차지 탱크의 부분을 그 부분을 이제 모델의 오브젝트 펑션의 코스트로 넣습니다. 그래서 도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거고요. 이게 전체 모델을 원래는 이제 항상 우리 최적화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이제 이왕이면 프로필을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가 토탈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퍼니스 이외의 부분은 제가 이분의 프로덕션과 프로덕션 코스트 부분을 프로덕션의 가격을 프로덕션 부분을 이제 못 포함시키니까 그나마 미니마이즈 문제, 토탈 코스트를 지금 부분을 미니마이즈 문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컨스트레인트가 어떤 제약이 걸리냐면 아무래도 이제 파이프라인 통해서 스토리지 탱크를 이제 위성하니까 그 오퍼레이션 컨스트레인트와 그다음 이제 그 스토리지 탱크에서의 풀링 문제가 됩니다. 스토리지 탱크에서 섞이고 미팅되는 문제, 풀링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납사 자체의 매스 밸런스와 납사를 구성하는 컴포넌트의 매스 밸런스의 문제가 이제 컨스트레인트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오퍼레이션 컨스트레인트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각 서플라이어에서 보드로 이제 그 납사로 공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이산 변수로 결정되고요. 그 양은 이제 FVTI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들어올 수 있는 배의 개수가 하라 이하라고 이제 가정을 했고, 그다음에 각각 들어오는 그 양은 여기 MB가 이제 각각 각 서플라이어가 고정된 이제 뱃셀을 사용하는데 그 뱃셀의 용량으로 제한되는 걸로 양으로 제한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두 번째는 여기서 각각 구두에서 각각 스토리지로 스토리지 탱크로 이송하는 양이 돼 있고, 요 언더디 커머셜 컨스트레인트는 각 그 스토리지로 이송되는 양이 그냥 온 양의 전부를 만족한다. 그리고 각각 펌프의 캐퍼시티 컨스트레인트를 고려해야 됐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스토리지 탱크에서 이제 차진 탱크로 갈 때도 각각 펌프의 용량과 펌프의 라인 개수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납사의 매스 밸런스가 이제 되는데요. 말했듯이 말씀대로 이 부분은 이제 스토리지 탱크의 매스 밸런스 문제를 다루었고, 이 부분은 이제 매스 밸런스 탱크의 그 용량 제한에 의한 그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차진 탱크에서 마찬가지로 두었습니다. 이제 컴포넌트 매스 밸런스인데 납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이렇게 몇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납사의 용량 컴포넌트 간의 그 용량 매스 밸런스를 세웠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컴포넌트의 용량이라는 것은 전체의 납사 양의 각 컴포넌트의 컨스트레이션을 고분으로 나타나가지고, 이게 이 문제에서 너니니얼 릴레이션을 나타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팩터, 그러니까 스토리 탱크 안에 저장되는 양과 그 나가는 양의 너니니얼 문제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징 탱크 내에서도 차징 탱크로 들어오는 양,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과 차징 탱크에서 저장되는 양의 컴포넌트의 너니니얼 릴레이션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MINF로 풀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이산 변수도 많고 너니니얼 텀 때문에 계산이 이제 인피니블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나트 방법 위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리니어 릴레이션 방법입니다.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 컨벡스 앤 콘케이브 엔벨롭을 쓰는 건데요. 이제 각각의 이제 예를 들어서 요 텀만을 이제 릴렉션한 예를 보시고 있습니다. 요거 각각의 이제 두 베리어블의 곱을 그 4개의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로 나눠가지고 풀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MILP 문제를 이제 풀기는 MILP 문제로 풀었습니다. 예제는 이제 간단한 예제를 들었습니다. 그 3개의 서플라이어와 3개의 스토리지 탱크, 그럼 이제 하나의 차징 탱크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다루는데요. 그 타임 스케줄은 30일이고, 그리고 유닛 타임 인터벌은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디스크 타임을 썼기 때문에 이제 하루로 잡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고려하는 컴포넌트는 2개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납사 타입과 프로퍼티를 이제 보여드리면, 납사 타입이 이제 3가지가 있고, 납사에 쓸 수 있는 뱃셀의 종류가 다른 용량 경시한이 있고, 각 컴포넌트의 그 값들이 다른 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프라이스가 이제 나와 있고요. 보면 이제 첫 번째 프라이스가 700이고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높고 세 번째가 그냥 값싼 걸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용량을 밑에 보시면 이제 차징 탱크에 그런 영역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씩 비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탱크의 각각의 이니셜 밸류와 그거의 이제 그 캐퍼시티라든가 용량 그 농도의 어떤 제한을 등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푼 결과가 각각 스토리 탱크에서, 그러니까 각각 리파이너리에서, 서플라이어들에서 서플라이 그 납사 타입에서 각각 저장 탱크 S1, S로 얻는, 그러니까 1일과 11일, 15일, 16일 옮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각각 그 운송하는 양을 나타냅니다. I2는 가장 비싼 이제 납사를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이 서로 다른 2개의 타입의 납사를 사용해서 그 30일 동안 탱크를 이제 저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각각 저장 탱크에서 차징 탱크로의 운송량, 그러니까 뭐 일정별로 각 유성하는 양을 이제 표로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결과인데요. 이제 그 30일 동안의 찰리 탱크, 아니 그 스토리 탱크 각각가 스토리 탱크와 여기 밑에 부분들이 이제 스토리 탱크 양이고 위에는 이제 찰리 탱크 양들의 변화를 납사의 양을 나타냈고 세 번째는 이제 각각 컴포넌트 그 들어가는 이제 퍼니스로 들어가는 납사의 프로퍼티들이 그 이 빨간 두 개 어퍼가 로우 리밋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K1, K2에 대해서 그 값들이 유지되면서 이게 오퍼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브젝트 펑션 밸류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비교할 만한 게 없어서 일단은 그게 되고 이 정도의 이제 한 40분 정도로 문제를 이제 풀어서 솔루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요. 그 NCC 스케줄링에서의 납사 피딩 스케줄링이고 기존에는 그 배가 도착한 날이 결정된 상태에서 각각의 언로딩, 그러니까 구체적인 언로딩 스케줄을 다뤘던 옛날 기존의 문제 다뤘다면 이번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 납사의 탱크를 제대로 이용하면서 납사의 그 저렴한 납사를 탱크에서 매니지하면서 퍼니스에 적합한 납사를 불러서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양을 보낼 수 있다는 걸 포함한 모델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납사 타입을 설명할 수 있으며 납사의 양과 납사 서플라이 딜리버리 타입을 결정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퍼니스에 들어가는 납사의 성상을 프로퍼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